결승전이 벌어지는 무명전설의 엄청난 호재들과 또 많은 논란이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무명전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최종 10인이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언론 기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결국 최종 10인이 되었건 최종 7명이 되었건 결국 우승자는 한 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우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성리, 하루, 그리고 하루와 성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강력한, 제가 볼 때 명실상부 우승 후보 2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선 이 무명전설의 흐름과 무명전설에서 나온 많은 가수들에 대한 어떤 불만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어떻죠?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무명전설 방송회차 10회차 역시 시청률이 또 한 번 상승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비교해드렸던 타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상승폭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1%씩 빵빵 올라가진 않지만 진짜 이 상태라면 결승전 때 9% 근사치만 나온다고 한다면 최종 생방송 때는 드디어 MBN 자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두 자릿수 시청률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10%대 시청률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작진분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항상 리뷰할 때 보통 그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이 많이 밝혀질수록 시청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또는 상승폭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무명전설은 그에 비해선 굉장히 순조롭게 상승폭을 타고 있다.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인기 많은 가수들이 사실 제대로 뽑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콘서트도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무명전설 예매율 싹쓸이. 아직 우승자도 없는데,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벌써 콘서트 티켓이 예매율 폭등이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살펴보니까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티켓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 직후 콘서트 부문 일간 하루 동안의 예매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싹 차지하는 거죠. 서울 콘서트가 일간 예매 1위에 올랐고 안양과 창원 콘서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줄 세우기를 달성을 해낸 거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저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과거 이 나는 가수다가 아니죠. 국민가수. TV조선에서 했었던 국민가수 방송 프로그램처럼 될 거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 때문에 제가 추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까지 티켓팅도 잘 되고 있느냐? 방송 종연 전부터 전국 투어 개최 소식을 선공개하며 수요를 끌어올렸다라는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거죠. 10주 연속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무명전설이 탑7을 비롯한 출연진의 무대를 직접 보려는 팬들과 시청자분들의 수요가 티켓 오픈 직후 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미 깜짝 놀랄 스포일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번 안양체육관을 시작으로 창원 그리고 서울 콘서트까지 이어지는데 탑7과 함께 화제의 출연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김한율 군이 안양, 창원, 서울 콘서트에, 손은설 군이 창원 콘서트에 카메오 출연을 확정 지은 거죠. 6월 공연에 이어서 7월 울산, 춘천, 대구, 수원, 8월 대전, 고양, 광주, 부산, 9월 전주, 청주, 연말까지 와
전국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 이 콘서트 티켓이 7월 이후의 공연은 순차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무명전설에서 스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스타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성리 씨입니다. 성리, 5번의 벽을 뛰어넘고 무명전설 결승 직행하였다. 패자부활 1위로 쓴 반전 드라마. 심지어 6주 연속 투표 1위, 대세를 입증하고 있다. 자, 성리 씨가 5번의 오디션 문턱 앞에서 번번이 실패했었던 이 진출, 직행, 드디어 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리를 응원하는데, 내가 성리 팬인데 라는 말을 달면서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 찐팬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플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리 찐팬분들은요, 팬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악플을 달지도 않고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뽕뉴스님 영상 만드시면서 악플 달린다면 성리 씨의 팬들이 아닐 거다. 그건 성리 팬의 가장한 안티일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리 씨의 큰 관심은요,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 하루 씨와의 대결에서는 비록 패배를 했지만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재입증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인터뷰를 따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실제로도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는 야, 이거 팬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응원을 잘 해주셔야겠다. 절대 서로의 가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시면 안 되겠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니까 내 가수가 이길 거예요 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은 삼가를 해주셔야 한다. 자, 성리 씨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리 씨의 노래 스타일을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까? 퍼포머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 미스트롯의 허찬미 씨와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선 허찬미 씨에 비해서 성리 씨는 처음부터 대국민 투표 1위였습니다. 허찬미 씨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 중간에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중에 막 순위 밖으로 밀려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막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리 씨는 대국민 투표도 1등, 마스터 점수,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국민 프로단 점수 전부 다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가수가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리라는 엄청난 가수를 딱 맞상대로 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던 바로 하루라는 가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리 씨 입장에서는 친한 동생이긴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라이벌은 뭐 라이벌이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상 굉장히 라이벌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결승 1차전 때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신곡 미션이에요. 신곡 미션. 메가히트 신곡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신곡 미션의 단점이 뭐냐면 일반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작곡가에게 어떤 어울리는 노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굉장히 나뉘기도 합니다. 자, 실예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신곡 미션 때 탈락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예서양이거든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적인 탈락을 겪게 된 것이
빈예사 양해입니다. 이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신곡이 안 어울린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신곡을 너무 잘 소화하는 빈예사 양입니다. 신곡 인기 많아요.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신곡 미션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찰떡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두 사람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서도 한번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국민 투표를 보면 성리 씨가 1위, 장한별 씨가 2위, 황윤선 씨가 3위, 그리고 4위에 한가락, 이대환, 최정원, 정연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위와 6위가 둘 다 탈락했어요. 그쵸? 준결승전에서 결승 올라올 때 두 자리가 답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10위까지 나왔었고 하루 씨가 그 전주에만 해도 탑5 안에 순위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밀어주기 논란부터 이제 하루 씨가 자꾸 뭔가 특혜를 받는다 이런 오해가 번지면서 대국민 투표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론 아마 다음 투표 때는 이제 여러 명의 투표가 아니라 한 명만 투표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7주차부터는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동일 도전자 중복 선택도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 참여 가능하고요. 하루에 딱 한 명만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 씨가 제가 볼 때는 이 탑7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미스트롯 4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대국민 투표 1등을 계속 해왔었던 참가자가 있었거든요. 1주차부터. 그게 바로 길려원 씨입니다. 길려원 씨. 근데 길려원 씨가 허찬미 씨에게 한 번 뺏기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1등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7주차, 8주차, 9주차에 홍성윤 씨와 이소나 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허찬미 씨는 아예 6주차부터 대국민 투표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빠져버렸죠. 그러다가 마지막 주차 때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투표가 사실 합산 점수예요. 그래서 차등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대국민 투표가 아주 100%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생방송 문자 투표, 그리고 마스터에게 받은 점수,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씨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습니까? 노래가 뭔가 좀 굉장히 점잖다, 어찌 보다면 밋밋하다, 뭐 이런 평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임팩트가 약하다, 하지만 그만큼 듣기에 편안하다, 이런 장단점이 이야기가 왔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사실 트롯 오디션에서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가수라고 딱 꼬집게 되면 또 그 팬분들이 뭔가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유사한 창법의 결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가수들은요, 굉장히 튀는 음색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음도 아니고 굉장히 튀는 음색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 성리 씨 입장에서도 하루 씨가 어찌 본다면 굉장히 강력한 맞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관건은 아무리 대국민 투표가 영향력이 100%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마지막 주차, 생방송 발표되는 마지막 주차 때까지도 하루 씨가 탑7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리 씨의 우승이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루 씨가 마지막 생방송 투표를 하는 마지막 주차까지 이 탑7 안에 들어와서 만약 탑3 안에 장한별, 황윤성 두 사람을 밀어내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아마 성리, 하루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하는 형태가 결국에는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들을 좀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씨는 이번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하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창민 씨 노래 잘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트로트와 잘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차이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창민 씨의 이 노래 스타일이 트로트와 잘 어울린다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연호 씨, 24살에 굉장히 어리고 젊은 트롯 신흥 강자인데,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보다도 마스터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종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연호 씨는 아마 다른 오디션에서도 또 한 번 출연할 경우 굉장한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누가 전설이 될 것인가, 결승전 1라운드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승전이 2개의 라운드로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 1라운드가 바로 히트곡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트곡의 탄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K트롯 차트를 씹어먹을 메가히트 신곡이 온다. 각 가수들의 신곡 무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신곡을 얼마나 매끄럽고 나에게 어울리게 소화를 해내느냐가 굉장한 장점이자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각자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다 하나씩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가히트 신곡이 우리 무명 가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그 이전에 했었던 준결승 무대도 음원으로 발표는 되지만 결국 각자의 신곡이 앞으로 향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곡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 가수가 앞으로 진짜 무명전설을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판가름 될 것인데, 참 흥미로운 건 이 메가히트 신곡을 설명하면서 나온 가수들이 이대환, 하루, 장한별, 성리, 4가수란 말이에요. 4명의 가수가 딱 손꼽혔다라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수들의 엄청난 반전이 예고가 된다. 매번 예고편 때 그 다음 회차에 화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항상 그 위주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 이 4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다. 황윤성 씨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론혜 씨도 상당히 좀 신나는 노래, 그런 모습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이창민 씨 같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민수 씨로 보여집니다. 한복 차림으로 막 화려하게, 아마 국악 트롯 형태가 아닐까 싶고, 정연호 씨도 댄스곡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이렇게 신곡 무대를 펼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3명입니다. 딱 3명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탑7을 선발해서 생방송을 갈 거냐? 아니면 탑10 순위만 형성된 상태에서 생방송으로 갈 거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첫 번째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역가왕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때 갑자기 빅야사 형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7을 미리 마스터단과 대국민 투표와 모든 것을 합산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1라운드 때 3명을 탈락시킨 이후에 아마 생방송 최종 결정 무대를 하지 않을까. 그럼 최종전은 뭡니까? 탑7의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전이 되겠죠. 아마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아직까지도 방심할 수가 없다. 추가 합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데스매치 형태가 아니라 10명의 가수들이 각자의 무대를 펼쳐서 아마 마스터와 관객평가단의 점수, 그리고 점수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1라운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2라운드 전에서 합산 점수를 발표해서 최종 10명 중에 7명의 순위를 나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모자이크를 아주 꼼꼼하게 쳐놨어요. 제가. 왜냐면 누군 줄 알고 뽑고 누군 줄 알고 안 뽑을 겁니까? 제작진분들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민 프로단 점수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명의 탑3 후보들 있죠? 누굽니까? 하루, 성리, 그리고 장한별 씨까지. 굉장히 순위의 대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과 발표가 나오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3명의 탈락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뭡니까? 최종 탑7에 들어야 생방송 투표를 통해서 뭐 1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순위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굉장한 반전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6주차 대국민 투표거든요. 대국민 투표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지만 상당 부분 차지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위의 성리, 2위의 장한별, 3위의 황윤성, 4위의 한가락, 5위의 이대환, 6위의 최종원, 7위의 정연호입니다. 그러면 성리, 장한별, 황윤성, 이대환, 정연호 5명은 탑7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죠? 그럼 저기에 한가락, 최종원 두 사람이 탈락을 하면서 튕겨져 나갔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가수들의 이름을 좀 나열해 본다면 이룬혜, 김태용, 그리고 정연호 씨가 7위에 들어갔죠? 이창민. 그럼 이번에는 국민 프로단 점수에서 대반전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한별, 누가 누구에게 찍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딱 공개가 됐는데 이게 중반부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제작진분들의 편집점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논란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수들의 무대부터는 어느 마스터가 누구에게 점수를 줬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편성 프로그램 시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거 장면 한 5초 정도 보여주는 거 다 합해봐야 한 1, 2분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조작 논란이다, 주작이다, 뭐 마스터가 밀어줬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 판정단이 누구에게 점수를 줬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편집으로 잘라내고 덜어낸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 어찌됐건 그 다음 무대는 정연호, 박민수 두 가수의 대결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번에 어떠셨습니까? 제 리뷰를 보시던 분들. 제가 웬만한 유튜브 채널, 언론사보다 적중률이 높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지 않나요? 거의 한 99% 맞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박민수, 정연호 두 가수가 탈락할 것 같다라는 말이 돌지만 두 가수 다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결에서는 박민수 씨가 정연호 씨를 상대로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 1100점 대 300점대의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지만 어찌됐건 정연호 씨도 추가 합격을 나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곽희성 씨, 이대환 씨. 제가 곽희성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가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성리 씨는 1절부터 치고 나왔어요. 확실히 1절 때는 저는 하루 씨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리 씨의 그 하이톤 음색이 저는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하루 씨가 승리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흔들리는 구간이 없었어요. 성리 씨가 음정이 흔들린다거나 뭐 고음 부분에서 밀린다거나 말린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성리 씨에게 조금 불리한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리 씨가 자신의 가창력으로 뚫고 나온다. 근데 하루 씨가 놀라웠던 건 2절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수가 화음을 쫙 맞추게 되면서
하루 씨가 베이스 음을 담당하고 성리 씨가 이 메인 음을 담당하면서 화음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야, 이거 가슴에 와닿거나 편해야 하는데 간절함에 너무 과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씨와 노래를 부르면서 더 성리 씨와 잘 어울리는, 저는 이 두 가수가 좀 세트 플레이를 나중에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듀엣 활동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두 사람이 또 친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결국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559점 대 941점. 큰 점수 차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프로단 점수는 성리 씨가 소폭 한 10몇 점 차이가 났고, 탑 프로단에서는 하루 씨가 400점, 2배 정도 점수를 많이 받으면서 941점 대 559점으로 하루 씨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올 점수도 그렇고 앞에 나왔던 점수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1000점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뭐 큰 점수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다. 하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성리 씨가 패배하자마자 뭐 시청자 실시간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하루 씨가 승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미안해했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 성리 씨는 속상한 마음에 이 결승 진출 못하고 돌아가게 될까봐 너무 좀 걱정되는 마음에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로 추가 합격을 위한 무대를 섰다라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